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랑 살짝 이제 채팅으로 소통을 좀 하려고 시간을 냈습니다. 제가 본방송을 하기 전에 5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채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하 안녕. 지금 한 1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본방송은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스크 뭐냐고요? 이 마스크가 오늘 좀 특별히 요런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당신도 똑같은 거 쓰셨잖아요. 제가 오늘은 진짜 이런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입만 약간 동동 떠다니는 거 같죠? 우리가 원래 아크릴 칸막이를 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또 요새 그 질병이 굉장히 또 창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투명 마스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게스트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또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마스크 멈춰, 누구야? 마스크 멈춰래. 마스크 멈춰! 마스크 어디서 샀냐고요? 마스크 어디서 사셨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인터넷에 투명 마스크 치면 나옵니다. 흰색 수염 생긴 것 같아. 약간 산타 할아버지 재질로 오늘 흰색 수염을 달고 방송을 해보게. 언어행 오렌지 내가 또 잘하지. 여기 돋보기냐고요? 이거 돋보기 아니에요. 이거 돋보기 아니고 제 입이 실제로 이만했습니다. 예. 누가 금리 보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착각일 거고요. 오늘 이따가 방송은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이따가 오늘 방송이 약간 뭔가 정적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웃고 떠드는 소통 방송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궁금증도 해결해보고 인공지능 업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우리 또 구글 본사에서 일하시는 구글 본사 직원분을 모시고 또 업계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인공지능 업계에서 종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 송은정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마스크 얘기만 하는데 마스크 얘기 멈춰! 또 무슨 얘기야, 입만 보인다고? 오늘 방송 망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 컨셉 약간 어노잉 오렌지 컨셉입니다. 시선 강탈 멈춰. 그래서 우리 본방송 7시부터 시작되는데 본방송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보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꼴뚜기 3분 보험님, 주연님 오늘 오리너구리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리너구리 저도 참 좋아하고요. 지금 1분 내로 끊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1분 내로 제가 끊어야 본방송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땀이 나가지고 이마가 번들번들 거리는데, 마스크 때문에 습기가 너무 차는데, 오늘 끝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마스크 끼고 라이브 방송하기 챌린지입니다. 오늘 저의 1시간 반 동안 마스크 끼고 방송하기 챌린지 함께 해주시고요. 끝에 가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밝은 치아와 미소를 보시다 보면은 시간이 곰방 지나갈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주연님 독실님 가자. 맞아요. 우리 오늘 옆에 자꾸 제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는 똑같은 마스크를 쓴 독실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따가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고재영님 매너상 마스크 쓰고 봐야겠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1시간 반 동안 마스크 쓰고 라이브 보기 챌린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와 계시는 239분 1시간 반 동안 우리 같이 챌린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입이 크시네요. 이게 약간 볼록 렌즈 그 효과가 있나, 이게? 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아, 자꾸 끊어달라고 하는데. 아, 주연님 푼수댁이라고. 네,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과묵하고 진지한 스타일이고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한 입에 가능할 듯.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마스크 끼고 웃는 게 그렇게 웃겨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방송 만약에 좀 지루하다 그러면 제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은 방송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6시 59분이네요. 이제 곧 본방송 시작됩니다.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갈 건데 어떤 영상이냐면요. 웹드라마 소개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왜 트는 거냐면요. 오늘 이 방송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무려 과학을 소재로 하고 있는 사이언스 로맨스 웹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뉴런이라는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하는 라이브예요. 신기하죠? 제가 인트로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과학기술 유튜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과가라고. 지금 저도 이과 출신이에요. 근데 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나왔어요. 자, 와, 너무 재밌겠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리액션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방송 시작합니다. 뉴런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뭐야, 벌써 끝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까부터 제 입을 보고 비웃고 계시는 똑같은 마스크 쓰신 독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저는 여기 돋보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주연님은 돋보기 기능이 있는 좀 비싼 거 쓰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 입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아니, 돋보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찐 과학멜로 웹드라마 뉴런의 예고편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즐겁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죠? 자, 조금 전에 보고 오신 웹드라마 뉴런은요, 유튜브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에서 감상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끝나고 한번 가서 봐보시고요. 방송 끝날 때까지는 제 채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주에서 불을 켜는 호모 스페이스 쿠스를 가지고 우주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지난 9일 방송부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봐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난번 라이브 북토크 여러분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시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지난번 방송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지금 채팅창 보고 저희가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할지 즉석으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한번 채팅창 봐볼게요. 북토크 꿀잼 북토크 이라고 하시는 꿀잼. 분들도 있고 예쁘다는 말이 많네요. 누구한테 예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우리 걸까요? 또 독실님이 오늘 크림 색깔 니트를 입고 오셔서 아, 굉장히 예쁘게 또 앉아 계시고요. 독실이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지금 오늘 어노잉 오렌지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신기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고. 퀴즈 맞춰서 호모 스페이스쿠스 받으신 분도 뮤직랩님, 오셨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뮤직랩님 또 상품 받아가셨어요.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상품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지금처럼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시고 퀴즈도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난번 라이브가 일주일 전에 네. 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20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 라이브를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요. 이런 좋은 행사가 오늘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정말 맞아요. 아쉬운 게 과학의 달 4월을 맞아서 있었던 기회였는데 맞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1년 내내 네. 과학의 해로 지정을 해서 매번 이렇게 북토크도 하고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은데 어떠세요? 좀 아쉽죠? 저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약간
그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인공지능 얘기를 이렇게 하지? 여러분 저는 인트로 유튜버가 아니고요. 과학기술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달 4월을 맞아서 우리 과학 이야기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아니 이제 자꾸 저기 제 핸드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시고 또 이거 무슨 PPL이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가릴 방법이 없네. 이거 제가 여러분의 채팅을 봐야 돼서 핸드폰을 세워놨는데 PPL 아니고요. 오늘 헷갈리게 방송, 제 것도 같이 세워서 네. 오늘 방송 광고 아니니까 오늘 방송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합니다. S21 광고 아니고 삼다수 광고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광고를 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요? 출연했었던 다른 과학 무비 토크쇼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라운지 S라고 해가지고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로 가시면은 우리 독실님이랑 저랑 나오는 영화를 가지고 과학 이야기를 하는 재미난 또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오늘 공개됐죠. 네. 거의 3편이 3화가 이번에 인공지능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오늘 공개됐다고. 아직도 네. 안 본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커뮤니티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또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사이언스 프렌즈에 오늘 올라간 라운지 S 영상도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는 좀 더 깊이 있는 업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게스트까지 모셨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특히 오늘은 북토크쇼예요. 그래서 책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하룻밤에 읽는 AI에 대한 모든 것, 이 책과 함께 그리고 구글의 송은정 부장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라이브 중에도 여러분의 채팅, 댓글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전에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한테도 상품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중에 라이브로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뿐만 아니라 댓글로 열심히 소통해 주신 분들 저희가 보고 있다가 정말 매일 눈으로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촌철살인의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선물 받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댓글로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 공지되었던 그 사전 질문 이벤트 Q&A 시간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이야기로 핫한데 마스크는 구글 거 아니고요. 구글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리디북스와 함께하는 4월 과학의 달 과학도서 읽기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총 421분께 선물을 드리는 4월엔 과학도서 과학의 달 책 읽기 캠페인 자세한 내용은 제 라이브 이 채널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AI 지식 이것이 인공지능이다와 함께하는 북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과학산책 라이브 북토크쇼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리디북스가 함께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또 인공지능 이야기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넘실넘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공지능의 파도에 발을 담그고 이제 이 파도를 잘 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요 책, 오늘 우리가 준비한 요 책은요. 인공지능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우리에게 일종의 하나의 지침서처럼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언제나 수단일 뿐이고 우리는 이 역사를 기술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또 기술을 개척할 수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들러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또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책 가지고 구글 송은정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송은정 부장님 모실게요. 어서오세요. 빨리 반갑다고 채팅 남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송은정 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국대학교 AI 융합교육학과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있는 송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그런데 일단 교수님이시라고 하면 뭐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네. 알 것 같은데 네. 구글 교육팀이라고 하는 거에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게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구글에서 이제 교육 제품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 잘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티처블 머신을 비롯한 구글의 AI 프로덕트들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따가 그러면 교육 분야에서 또 AI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의 질문에도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은정님, 오늘은 은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희가 부장님 말고요? 부장님이라고 안 하고 어. 구글에서도 이렇게 은정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아. 저희도 은정님, 주연님, 독실님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은정님께서 구글 국제 로봇 컨테스트에서 교육용 로봇 분야 1위를 수상하셨대요. 와, 대박이죠? 국내 대회 여러분. 아니고요. 국제 대회군요. 국제대회 컨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야. 이분이 오늘 업계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네. 지금 오늘 모신 분은 어쨌든 네네. 우리 이 책의 저자분은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라는 책의 저자분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인공지능 업계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도 구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도 또 답을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연님이 한번 그래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토대로 어떤 것이 인공지능인지 하룻밤 만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나가서 업계에선 도대체 어떤 것이 있냐 하고 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라는 책은 인공지능 관련 이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뭔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입문을 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책 읽으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입문서, 기초서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업계로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좀 기술에 대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은정님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중간중간 노래를 들으면서 토크를 할 겁니다. 약간 라디오 같죠?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딴 사람 노래 나와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 노래도 이따가 틀을 거니까 기다려보시면 제 노래도 풀 버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랑데브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독실님이랑 은정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지난번에 그 과학 관련된 노래라고 해갖고 들었었던 그 충주 사과 과학하쇼, 네, 과학하쇼. 그런 노래인가 했는데 듣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도 좋고 가사에 이제 과학의 색깔이 살짝 네. 들어간 그죠? 지구 돌고 랑데부하는 내용도 우리가 또 그 북토크 같은 거 할 때 랑데부가 그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았다. 가사에서의 과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호. 그건 너무 좋은데요. 아니, 해석이 너무 좋은데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은정님 어떠셨어요? 저는 방금 독실님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네,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실까. 방송이냐, 다 방송. 대본에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네. 그 누나 걸 튼다고 노래를 아껴줘야 된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 노래 많이 틀어서 많이 들어야 되니까 이따 제 노래도 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영상 속에 노래를 부르고 계셨던 분은요. 사실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틀었던 노래가 사실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를 틀었던 거예요. 개발자시구나. 아니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영상 속에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이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나 이런 건 사실 아니고요. 이 곡의 작곡가인 누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음악은 이분이 혼자서 작곡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작곡가인 에임이라는 인공지능과 함께 콜라보로 제작을 한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 인공지능이 만든 곡을 통해
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레벨업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아. 독특하죠. 곡 자체가 인공지능이 참여해서 이제 작곡을 했다고 해요. 얘기만 들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제 소설도 네. 단편 소설은 좀 그럴듯하게 쓰기도 하고 멜로디 네네. 라인도 만든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인공지능 작곡가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뭐 작년만 해도 뭐 재작년만 해도 그런 거 전혀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네. 벌써 의식하지 못했을 땐 몰랐지만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 좀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상상만 했었었는데 네. 이미 업계에서는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쯤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었어 라고 놀랄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하나 제가 퀴즈를 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꼴뚜기 3분보험님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네. 은정님, 여자친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실제로 배우자나 네. 아니면은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경우에 네.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재현해서 음성과 목소리를 만들고 그다음 그걸 영상에 입혀서 VR로 만나는 그런 걸 TV에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를 만나- 봤어요. 네. 또 있었고 네. 얼마 전에 와. 또 기사 나온 것도 있어요. 외국 분이 할아버지가 네. 그게 이제 생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재현을 하는 거군요. 네.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네요. 그럼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태가 굉장히 난감한데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사업을 네. 제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오, 정말요? 배우자를 재현하는 게 네,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배우자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사업 참여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와, 사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참 아무리 재현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롭네요. 네. 꼴뚜기 3분보험님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준비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네. 퀴즈 진행 방법은요. 문자 네. 보기가 모두 나온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정답 올려주세요라고 딱 외치면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면 그때부터 댓글로 정답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문제를 드릴게요. 제가 아주 그럴듯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중에 실제로 개발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닌 거를 선택하시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1번 인공지능 립스틱, 오. 2번 벌써 나왔네. 빨래개는 로봇, 3번 인공지능 체스보드, 4번 인공지능 숟가락. 지금부터 정답을 올려주세요. 아닌 거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거? 아닌 거 인공지능 여자친구! 인공지능 여자친구. 한 번도 여자친구 없었던 네. 분들은 데이터가 현대 없다. 구글 기술로도 쉽지 않다. 지금 아까 저분이 계속 삐빅 데이터가 없습니다. 삐빅 데이터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받아볼까요? 5초만 셀까요? 5, 4, 3, 3. 2, 1, 땡!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정답은 많은 분들이 정답은? 맞춰주셨는데 4번 인공지능 숟가락이었습니다. 어... 댓글로 정답을 맞춰보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책 2020 우수과학도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8일 수요일 주연님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와... 이 퀴즈의 보기 네. 중에 야 이런 게 그럼 나머지 3개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있어라고 생각될 만큼 누군가에게 낯설지도 모르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립스틱 신기하죠? 인공지능 립스틱이 뭐예요? 그쵸. 거기다 인공지능 체스보드, 뭐 체스보드는 뭐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체스보드가 아닌 인공지능이 뭐가 들어갔다는 건가 싶잖아요. 이게 네, 바로 네. 2021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선보여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CES.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2021 CES에 인공지능 뭐 체스보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렸을 때 상상만 했던 건데 저는 이 빨래개는 로봇 CES에서 공개했다고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러한 제품들이 계속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건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또 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인간이 애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퀴즈 속 보기에서 말씀드린 제품들 말고요. 여러 일상 속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것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지금 의견 남겨주시고요. 우리 은정님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제품들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구글 홈을 계속 쓰는데요. 집에서 예. 이거 잠깐만요. 이거 회사에서 지령받은 거 아니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시리 안 아니- 쓰십니까? 네, 시리 안 시리는 쓰시나요? 쓰고 있지 않은데요. 시리 싫어하십니까? 네, 아니요, 좋아요. 시리 독시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좋아요. 예? 독시리는 좋고요. 네. 집에서 그냥 헤이 구글 내 네. 방 불 켜줘 하면은 이제 누워서 불도 켜고 불도 끄고 헤이 구글 에어컨 켜줘 해서 에어컨도 켜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자기 전에 네. 누워서 헤이 구글 내 방 불 꺼줘 어.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동생 안 불러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럼요. 네. 뭔데 불 좀 꺼줘. 네. 저는 헤이구글하고 관련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MWC 이제 국제 모바일 콩그레스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헤이구 LG전자 스마트폰에서 헤이구글을 불러야 되는데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헤이 구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다 외국인이에요. 아, 못 알아듣는.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딱 계속 가져가더니 헤이 구글 이러니까 어떡해. 오케이 I got it 헤이 구글 묘하게 치욕적인 그런 느낌이 네, 사실 그게 또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게 불러야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계속 이제 막 그 의견 남겨주시는데요. 뭐 로봇 청소기, 뭐 갤럭시 홈, 카카오, 뭐 헤이 카카오, 별별 걸 다 올려주시는데 네. 어떤 또 공부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은 없나요? 지금 또 교육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은 혹시 없을까요? 개발되고 네. 있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네. 저희는 기계를 공부를 시켜서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이어서 또 같이 얘기해 보시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큰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출시된 인공지능 기술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분야가 기대되시는지도 남겨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홈 네. Io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독실님은 어떠세요? 어떤 분야가 좀 기대가 되세요? 산업을 좀 많이 바꾸는 거로서 생각을 하자면 네. 좀 이제 아무래도 차를 이렇게 자차 운전을 하고 네. 좋아하다 보니까 걔는 기대가 많이 돼. 자율주행 자동차, 뭐 전기차의 세상뿐만 아니라 그게 AI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단순히 그냥 운전을 안 해도 된다를 넘어서서 산업 구조를 좀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 차를 가지는 시대는 없어질 거고 네네. 자동차를 이제 공유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 네. 내가 어디 가겠다 딱 눌러놓으면은 좀 시간 지나면 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하는 식으로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시작이 될 텐데 그게 이제 귀찮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 구글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제일 꿀같이 달콤하게 느끼는 건 그냥 누워가지고 불 꺼줘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만들었는데 결국엔 좀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동차가 좀 기대가 된다. 이제 뭐 자율주행차 하면은 운전을 대신해주는 거니까 사실 자동차에 기사까지 같이 딸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은정님은 또 필드에서 계속 많은 연구들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가 네. 이제 장애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장애인들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세상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저희 구글 비롯해서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정말 전문가님을 모셨으니까 좀 이런 네네. 좀 깜짝 질문 시간은 없지만 네네. 그래서 해주세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식을 습득하는 건 의미가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종의 그 네트랑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사고력, 사람의 사고력은 중요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도 휴대폰으로 바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생각만으로 인터넷에서 머리 다운로드 해갖고 지식이 쫙 펼쳐지는 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잘 정리하는 것만 하게 된다라는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사실은 구독자님들이 주신 미리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네. 한데요. 네. 인공지능과 뇌를 연결시키는 맞아요. 그런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있고 네. 뇌 임플란트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미 있어요? 이미 네. 나와 있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의 능력이 확장될 것이지만 그래도 기술자인 제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또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부는 해야 된다는 네, 거. 그리고 우리 네. 명추님이 신분당선이나 에버라인처럼 자동차 외에도 지하철도 무인 시스템, 더 나아가 비행기까지도 무선 조종을 기대해 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무선 조종 분야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AI 프로파일러로 범죄 사건을 예방한다. DSJ님께서 또 남겨주시고요. 괜찮네요. 네. 사실 AI 프로파일러가 사람보다 더 나중에 이제 정확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이미 그 모 업계 같은 데서는 네. 자동차에서 잡소리가 나는 거를 AI 기술 맞추는 것들을 한대요. 그리고 아. 물론 뭐 CT라든가 MRI 결과를 판독하는 것도 당연히 AI가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에 어딘가에서 찌그덕거리는 잡소리가 나면 그게 왜 나는지 알아내는 게 정말 경험이 많은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힘든데 근데 그 샘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AI들 더 잘하고 영상 판독도 더 잘하고 이런 세상이 바로 이제 앞에 와 있는 거죠.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또 그 기대되는 부분이 삼성에서 네오라고 인공인간을 개발을 했어요. 그쵸. 맞습니다. 또 우리 은정님 또 알고 계시네. 이 네오라고 정말 그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누가 인간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네오 인간이 그 앞으로 뭐 아나운서나 쇼핑 호스트나 뭐 상담사 같이 이 화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오를 신한은행에서 그 은행 업무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로 이렇게 일종의 채용처럼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24시간. 왜냐면 네오는 잘 필요가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허.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만들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과를 빨리 내오라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너무 독실해. 이미 아마존 같은 데서도 상담을 하는 네. 것이 신기하다. 사람이 아니라 사실 네. AI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 이제 한국형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개발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인간의 직업이 이건 대체될 수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내 유튜브 채널에도 그러면 나랑 똑같이 생긴 네오를 넣어가지고 나는 내용만 입력하고 나의 아바타가 나와서 이렇게 실제처럼 연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저는 아예 없어질까봐 겁을 네. 내실 줄 알았는데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고용하면 되죠. 내가 그 네오의 주인이 되면 되죠. 훌륭합니다.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주연님. 네, 자신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네. 퀴즈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지금 분위기 이어서 인공지능의 파도 속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노래 잘 들어주셨나요? 우리는 지금 유주호의 비문증이라는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비문증. 처음 라이브 시작했을 때 웹드라마 뉴런 예고편 보고 왔잖아요. 바로 이 곡은 웹드라마 뉴런의 OST인데요. 여러분 그 눈앞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거 보신 적 많으시죠? 이렇게 눈앞에 뭐 먼지 같은 게 뿅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비문증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마치 내 눈앞에 자꾸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다. 이런 서준이의 극중 캐릭터의 마음을 빗대어서 비문증이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뮤직비디오와 노래를 함께 보니까 또 여러분도 이 웹드라마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따가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비문증이 좀 네.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비문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없다고 그게 뭐냐고 잘 진짜요?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속상했습니다. 나만 아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데 보라. 제가 있는 그 비문증으로 그 노래가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뭔가 반가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채팅창에 네. 개소리하면 짖는 개님이 이거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 네. 닉네임이 실제로 이래요. 이분이
AI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생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딱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럴 수 있을까요? 지적 장애를 가진 분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AI? 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죠. 아, 그래서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는데 불편한 거에 대해서 AI가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의 AI가 로봇이 링킹돼 가지고 이동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뭐 구글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이분께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님께. 아까 전에 또 독실님이 네. 독실님이 또 흥미로운 얘기하신 게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또 적용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 네, 했나요? 네, 네. 아까요 쉬는 네, 시간에 네, 네, 네. 그 순간에 네네 그 어디까지 기술이 나왔냐면 우리가 각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네. 혹은 수정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식도 가능한데 망막에 이상의 경우에 망막은 사실상 뇌의 일부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신경의 네. 일부예요. 근데 거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절대 볼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해상도나마 어떤 ချip을 심었을 때 직접 뇌로 연결되는 그 칩을 심었을 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글자를 읽는 정도까지는 뇌로 신경을 네. 뇌신경으로 이렇게 전기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술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상용화된 건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신체적인 제약을 분명히 벗어나서 네.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그 인공지능 달려있는 카메라가 사물을 대신 봐주고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네. 와 이렇게 시신경에 망막에 바로 칩을 꽂아서 뇌신경으로 연결해준다는 발상은 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네. 처음으로 딱 그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뭐 느껴지는 그 무지개 개념만 네. 알고 있었고 그 바다 이런 것들 처음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빨리 이 기술 개발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 뭔가 이렇게 인간의 그 삶을 바꾸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웅장해요. 이런 말 써도 되는 건가? 네. 아무튼 너무 그 웅장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네. 다시 그러면 인공지능의 파도 속으로 돌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이 책 속에서는 인공지능이 이게 파도에서 서핑하고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네. 여기서 균형을 잃지 않고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실제 서핑 해보셨어요? 저는 서핑은 안 해봤어요. 이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인공지능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 속에는요, 인공지능 뭐 전담팀을 꾸린다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자기 조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아닌 개개인, 우리 개인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 은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비전문가인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발맞춰 나갈 수 있을지.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을 배워서 뭔가 직무를 전환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학원을 끊으시거나 온라인 강의를 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거기 때문에 벌써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직무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 기본 소양은 필요해요. 하지만 모두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가면은 파이썬으로 크롤링이라고 해서 네. 그 뉴스 기사 맞아요, 같은 걸 맞아요. 다 긁어오는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가시면. 할 수 근데- 있는 그런 코딩을 하는 방법을요. 네. 근데 사실 지난달에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 크롤링 하는 거를 파이썬 열심히 배우셨던 분들은 그게 벌써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한 달 전에 무료로 풀린 거죠. 이미 하고 있다. 네. 이미 나왔었다. 네. 근데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개념은 좀 그러니까 의미는 있었겠네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이 질문을 또 하나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구글인가요? 왜냐하면 은정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을 하셨고 네.
지금은 또 구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상무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구글인가요? 지금 엄마냐 아빠냐 이런 질문은 제가 받았습니다. 구글이 상당히 섭섭해하고 있어요. 아니, 네. 돈 주는 기업은 난데 지금 엄마냐 아빠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구글에서 왔는데 네. 이건 여담이지만 네. 뭐 지금 주연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독실님도 아실 텐데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IBM, 오라클 이런 회사들을 이직을 해요. 거기 이제 아마존까지 맞아서. 네, 돌고 돌고. 도는 거여서 음. 제가 지금 뭐 구글이 최고예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럴 수 헤드헌터님이 있어요. 제 명함을 이제 찢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제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이직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뭐 그냥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관련돼서 특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팩트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인공지능 기술은 구글이 정말 그런 많이 것 개발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 구글이 많이 느끼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신기술이나 신제품 같은 거 제일 먼저 그 제일 고도화된 기술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상하게 공공의 적이 돼갖고 애플은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네. 게이츠는 이렇게 악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신기합니다. 일들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은정님은 결국 인공지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죠. 마소에 이렇게. 있었지만 구글을 선택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현재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 또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또 불편으로 작용되기도 해요. 실제로 키오스크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그 화면 나오는데 터치해서 지도도 보고 이렇게 위치도 보고 하는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키오스크를 어르신들은 조작을 하실 줄을 몰라서 이걸 보고서도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심지어 제가 그렇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진짜? 치매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유저 인터페이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런 맥라든가 롯라든가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그런 데 가면 KM 네. 이런 데 가면은 다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들어간 순간부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메뉴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UI를 설계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요.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저나 그렇구나. 오히려 저보다 연배가 좀 높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한 게 거기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UI 설계 자체를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면 맞춤형으로 이 사람에게 편리한 걸 보여주는 식으로 좀 나타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서비스를 구성할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UX 디자인이. 네, 제가 일례를 들면 예전엔 저 윈도우를 설치를 할 때 전 도스부터 정품을 샀던 사람이거든요. 윈도우를 설치를 할 때 하나하나를 설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설치한 디폴트로 설치하지 않고 사람? 어떤 요소를 설치할지 안 할지 어허. 선택해갖고 하는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것들을. 어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애플을 쓰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네. 사용하는지 물어보면은 못 찾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머리가 아. 나빠진 게 물론 제일 크겠지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메뉴, 이 선택 옵션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아. 설계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잖아요. 그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넣어놓은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이렇게 단절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이 메뉴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설정을 왜 여기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세대를 아우르는 정말 표준화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정말 그러네. 가끔 해요. 표준화된 무언가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고민되긴 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가 어디에 뭘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도 옛날에 그것을 고수해야 되는가 네. 아니면은 또 새롭게 나오는 의견들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생긴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이 변화가 있었던 분명히 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그 텐데.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저장 메뉴가 예전에 그 디스켓 모양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친구들한테 진짜 물어보면 이게 왜 저장인지 안 하면 모르고 전화 모양을 왜 요 전화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야, 전화는 흉내 내봐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우리 때는 그러네. 저는 이렇게 했었고 저도 이전엔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대요. 전화 받는 걸 해봐 그러면 이렇게.
전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잡잖아요. 휴대폰을. 그렇다면 어떤 전화 뭐 어디든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마찬가지 안드로이드나 들어가 있는 그 전화기 모양 자체가 그런 전화기 모양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 모양인지를 모르는 거죠. 나중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전화기 받는. 그래서 혹은 막 이렇게. 그래서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은정님은 또 이런 서비스나 디바이스 개발하는 필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또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어르신들의 사용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아까 독실님도 얘기해주신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기술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독실님이 강조하셨던 UX 문제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인분들의 불편함을 잘 이해하는가, 네, 그게 녹아 들어가서 그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해서 되게 유명한 일인데 디자이너분 한 분이 유니버셜 디자인,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 노인으로 분장을 해서 몇 년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 실제 노인으로 살으셨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와. 네, 20대 여성분이신데 할머니로 분장을 하고 3년 동안 진짜 산 거예요.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실제 천천히 이렇게 막대기 짚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버스를 천천히 올라가는데 버스 기사님이 안 기다려다 주시고 안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이런 거를 디자이너 스스로가 느껴보신 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필드의 사람들도 인터페이스 개발할 때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렇게 소외된 분들, 소수의 분들이라도 배려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다 자기 정도 될 것 같잖아요. 네, 구글에서는 이제 좀 뭐 그런 부분 이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을 할 때 그런 매뉴얼에 있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NDA가 저희 회사 입사할 때 보안서약서를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회사 내부에 그 도덕성 규정이에요. 이제 이런 성별,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뭐 성적인 취향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그 태도가 저희 직원들끼리도 다 일상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 경험을 설계를 할 때도 그런 소수자분들을 다 배려해서 설계를 하는 게 저희 문화 안에 녹아 있거든요. 진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UX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 뼈에 가슴에 새기시면은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실시간 댓글 이벤트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 정말 방송 꿀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맞는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에 관해서는 전문가님께 설명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거냐 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데 관심 있어 하긴 하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 키워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방송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주연님 채널이잖아요.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를 읽고 오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 상식 퀴즈를 내서 상품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저는 계속 여러분께 상품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안달난 사람입니다. 상품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은정님이 한번 문제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문제를 내주세요. 네, 제가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아마 책을 전혀 읽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이제 하나 내볼게요. 그리고 다 너무 쉽게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 들어주세요. 이 기술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데이터가 포함한 내용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기계학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정답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지금부터입니다. 자, 10초 카운팅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은정 선생님 설명 끝내시기도 전부터 막 써보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로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재밌는 과학도서 더 많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리디북스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에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 보니까 답을 맞춘 분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퀴즈의 정답은 바로 딥러닝이었습니다. 딥러닝. 네. 딥러닝. 예, 많은 분들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사실 이 두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머신러닝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할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그 말 자체가 기계가 공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계가 공부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고요. 이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이기는 한데 이제 머신러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 생각하는 방식을 본따서 이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내는 기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최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어서 얘가 이거를 익히는 거죠? 그 러닝머신? 러닝머신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러닝머신 아닙니다.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고 기계학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크게 말하는 거고 네.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그 안에 뭐 강화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딥러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머신러닝은 이렇게 네. 예를 든다고 해요. 그 머신러닝 활용 컴퓨터에게 개발자가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줘. 야 이게 고양이야,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 맞출 때마다 또 강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인공지능이 네. 아 이게 고양이구나라는 걸 알고 거기서 특징들을 계속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는 학습 방법이라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검색해서 이게 고양이인지도 알려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검색해서 점점 이제 윤곽을 잡아가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가는 이런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한다. 맞나요? 네. 일단 딥러닝은요, 머신러닝에 비해서 연산을 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아서 딥이라고 해요. 네. 사실 이제 약간 두 분께 네. 깜짝 퀴즈? 아니면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딥 많이 얘기하는데 네. 딥의 반대말은 뭘까요? 딥의 반대말. 딥의 반대말? 네,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냥 제가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딥의 반대말은 샬로우거든요. 샬로우. 그래서 얕은. 예, 얕은. 그래서 얕은하고 반대되는 게 깊은이라는 뜻으로 딥인데 그 네. 딥이 우물이 깊다 할 때 그 딥이 아니라 네. 약간 컴플렉스. 그쵸 층이 많다. 계층이. 그러니까 그 우리 먹으면은 가루 많이 떨어지는 과자들 있잖아요. 파이 같은 거. 네. 그런 거가 층이 엄청 깊잖아요. 엄마 손 파이. 그쵸. 엄마 손파이 그런 것처럼 호호. 층이 연산하는 층이 엄청 많다고 해서 딥러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딥러닝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은 외계어 같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우리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그렇죠. 모르겠네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네. 일부 있고 이번에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역시 우리가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히 그 차이점까지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서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책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이걸 읽어보시면 또 개념이 많이 잡힐 겁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런 지식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볼 건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는 좀 더 알찬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노래 듣고 또 계속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옌의 프루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향기와 기억에 관한 프루스트 현상을 소재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프루스트 현상은 어떤 시공간 속에도 느꼈던 특정한 냄새가 기억의 저장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현상을
뜻을 말을 하죠. 향기와 감정 그리고 기억에 관한 곡 프루스트의 예쁜 가사에 담긴 뜻을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에서 듣고 보니 과학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할 때 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기억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 적당한 정도의 알코올 농도가 있을 때 학습했던 거는 그때 또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프루트 현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흥미롭군. 네. 자, 그러면 다시 인공지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개발을 배우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개발자가 아닌 일반 대중으로서는 사실 플랫폼 만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에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인공지능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떨치고 인공지능과의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정님이 이 인공지능과의 동행을 가장 잘하고 계시는 분들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인공지능이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면 되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장들은 많은데 송은영 부장님처럼 여기서는 송은영 부장님처럼 인공지능과 그리고, 네네. 아니, 들어보니까 제가 구글 코리아로 사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 직원이셨더라고요. 그러면 채용을 처음에 한국에서 하신 게 아닌가요? 네, 저는 싱가포르에서 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구글 코리아가 괜찮습니다. 아니라 네. 구글 본사에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쵸. 또 업계 필드에서 또 여러분이 또 가고 싶어하는 회사 꿈의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을 모신 만큼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거부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구글 본사 분이 온 건데 네. 구글 본사도 지금 성이 안 차니까 지금 계속 이직을 준비하고 그럼요.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이런 분들이 이 가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은정님 같은 분을 모시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또 그 업계 안에서의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니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업계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AI 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총 5분의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네.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상대모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의 닉네임을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님이 인공지능에서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딥러닝 공부하기 좋은 책이나 홈페이지 추천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일단 파이썬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요.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언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도 있고, 그 다음에 R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여러 언어들로도 다 구현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첫 번째로 파이썬이 가장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에서는 교육용 언어로 파이썬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모두가 배우기 쉬운 언어이니까 인공지능 관련돼서 지원되는 라이브러리가 많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쉽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문용 언어로 많이 추천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질문해주신 그 구독자님들 중에 네. 대학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네,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대학원에서는 R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현업에서 뭔가 필드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썬을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링을 해서 다른 언어도 다 배우셔야 되긴 해요. 그렇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는 파이썬 배우시는 게 좋고, 이제 대학원 가실 분들은 R도 배우시면 좋고, 결론은 다 다 배워라. 배워야 된다. 결과적으로 해야 그렇지만 되는데. 파이썬부터 그렇죠? 일단은 해보자. 네. 그러면 딥러닝 공부하기 좋은 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광고가 아니에요. 네. 책 광고가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읽었는데 네. 책이 초심자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 쓰여졌고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 책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북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북이요? 이북? 네, 이북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보고 네. 구입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점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북을 사면은 책 구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책 전체적인 내용도 훑어볼 수 있고, 아. 그다음 미리 보기 페이지도 이북을 판매하는 데서는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전문 서적들을 사면은 되게 두꺼워요, 비싸고. 그렇죠. 네. 근데 전자책 형태로 구입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컴퓨터 실제 내가 실습하거나 이런 거랑 같이 동시에 화면 띄워놓고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전자책 형태의 이런 인공지능 관련 서적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네.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텐서플로우 정식 사이트도 좋은 것 같던데 이런 채팅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쵸. 텐서플로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 네. 그런데 그 구글이 또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머신러닝 단기 집중 그 코스라는 게 있어요. 머신러닝 단기 집중 코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약간 크래시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머신러닝 단기 집중 코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단기 집중 과정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구글에서 진짜 직접 꿀팁이다. 교육하는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두 번째 네. 질문은 우리 네. 독실님이 주시죠. 네, 제가 인공지능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 인식과 같은 자연어 처리에서 모호성을 가지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아니, 독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우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네. 네, 사실 좋은 이게 질문. 사람도 어렵죠. 저도 이거 잘 못하거든요. 자연어 저도 이제 처리. 맥락으로 이제 네.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도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맥락이 다른 분들의 맥락과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자연어 처리는 항상 네, 어려운 분야죠. 그렇죠. 네. 네. 독실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웃는데요. 네, 일단 최초의 번역이나 자연어를 이해하는 기술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번역 네. 보시면은 미국에서 주 정부들마다 공문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문이 영어로 한 번 나오고 스페인어로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최초의 인공지능 번역이 시작이 됐어요. 아하. 네, 그랬는데 처음에 인공지능 번역기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직독직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단어나 구를 읽고 바로 번역하고 읽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맥락에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번역기가. 그쵸. 그래서 옛날 번역기 보시면은 되게 웃기게 번역되는 거 유머 사이트에서 돌았잖아요. 짤이. 그 뭐 네. 코스타리카의 맞아, 압박 뭐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게 짤이 돌았는데 옛날 딥러닝은 그러니까 옛날 인공지능은 직독직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글 전체를 다 읽고 그렇죠. 영어 배울 때 스키밍이라고 문맥까지 하는데 다 파악을 하고. 네, 그래서 글 전체를 다 쭉 읽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글 전체를 보면은 이런 맥락을 쓰였구나라는 거를 기계가 알고 이제 뭔가 해석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맥락도 당연히 사람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아티클들을 자기가 알아서 읽으면서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라는 거를 알아서 학습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딥러닝을 하고 있군요. 지금 유니모차님이다. 저 이분 커피 쿠폰 드리고 싶은데 I was car 이런 느낌이라고. 나는 차였다. 이거를 I was car로 번역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꼴뚜기 3분부원님 지금 인공지능으로 여자어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도 또 도전해야 되는 분야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그 문맥상의 의미 그리고 반어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인공지능이 도전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저 주제로 논문 쓰고 싶네요. 네. 저 주제로 논문 쓰고 뭐 싶은데. 연인 사이에 오가는 표현에 대한 인공지능의 해석 뭐 이런 네, 식으로. 그쵸.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컨텐츠는- 사실은 사람보다 정확할 수 있는 게 그 미묘한 목소리 톤까지도 오히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네. 캐치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니까 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지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네. 이분이 채팅으로 남겨주신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김종환님이 네.
안녕하세요. 의공학과라는 의료기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 의료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 관련해서 창업하는 게 꿈인데요. 그중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노인 혹은 장애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 인공지능 관련해서 따뜻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안 된다면 기업 명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음.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셨어요. 어허. 네, 그래가지고 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네,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전화도 많이 받고 이메일도 많이 받는 게 네. 그런 교수님들이 음. 의료에는 이미 전문가신데 네. 이걸 인공지능하고 같이 조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의료 벤처 회사들이 정말 많고, 그렇겠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제가 그냥 오픈하면은 세브란스 병원도 유명한데 네. 수술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지금 그러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인공지능 개발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시다가 네.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경고음을 울려주는 거죠. 아. 약간 그런 수술 보조 느낌으로. 네네. 그 너무 네. 대박이네요. 예전에 제가 그 테슬라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 네네. 영상이 지금 같이 많이 팔리기 전에 네. 공개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사고가 나기 1초 전에 이미 삐삐삐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 내가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이 앞차와 그 앞차를 분석해서 저 속도로 저렇게 달려가면 부딪힐 거다라는 걸 미리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미래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기 전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를 감지를 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 자체가 비싸거든요.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도 많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정답 데이터를 최초에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 데이터를 그렇구나. 분석한다 하면은 2시간짜리 수술이면은 전문의가 2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보면서 와. 분석해놓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수술 영상이 수백만 건이 있다면 딥러닝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어떤 그러니까 상황에서 딥러닝은 어떤 샘플이 많아야 판단을 되죠. 내릴지 이런 걸 다. 네. 그래서 의료 분야 창업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의료 데이터는 비쌉니다. 네. 그래서 각오하고 뛰어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두 번째로 이미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만큼 블루오션입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의료 기술들을 네. 이제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또 의료법상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가 일단,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소외된 분들의 관심 가져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유수의 회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그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법제적으로 또 의료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은 창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좋은 맞아요. 얘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현장에 현실적인, 계시니까 정말 제도적인 부분도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무리 같이 좋은 있네요. 아이템도 네. 법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러게요. 네, 그렇죠. 우리 김종환님 따뜻한 꿈 응원하면서 이분께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분이 남겨주신 질문, 최창영님이 데이터 과학이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글이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또 은정님이 지금 구글에서 교육 분야에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데이터 과학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일단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는 너무 가난한 분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로 돈이 되는 분야가 방금 질문 주셨던 네. 의료 분야 그 분야가 정말 돈이 많이 되고 네. 또 다른 분야가 금융 분야가 돈이 많이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주로 의료나 금융에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분야를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
학습 분석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굉장히 학구적인 분들이시잖아요, 구독자님들. 네. 근데 이제 딱 방송을 보시다가 뭔가 지루함을 느끼시면 우리가 뭔가 방송이나 아니면 수업을 보다가 지루함을 느끼면요 동공이 커져요. 네, 힘이 딱 풀리면서. 네, 정말입니다. 네, 동공이 커져요. 해서 그런 것들 센서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동공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업이 지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실시간으로 선생님한테 노티를 줘가지고 안 돼. 알람을 줘서 선생님들 절망합니다. 아니 요즘 네. 줌으로 수업해도 그게 온대요. 뭐 몇 네. 퍼센트 학생이 집중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게 온대요. 네, 예전에 그렇게. 졸음운전 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동공 확장되는 걸 좀 감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디를 보는지도 체크를 하고. 네, 그런 근데 식으로. 이상하게 나는 수업만 하면은 애들이 이 경고가 한 3분 만에 오던데요라고 하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을 지원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뭐 주연님 네. 하고 독실님 하고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박수는 빨라지고 네. 그 다음에 땀이 살짝 나면서 피부 전도율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학생이 긴장하고 있다. 아니면은 야. 지루하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판단해서 네, 아니,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냐면 거짓말 네. 탐지기를 딱 붙여놓고 지금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아 가끔씩 이제- 수업을 듣다가 딴 생각도 하면서 우리 인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집중력 네. 잃어버린 것 같으면 이게 전기 자극도 오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구글 클래스룸 관련돼서 네.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구글 클래스룸 분석을 저희 구글이 본격적으로 하진 못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회사 자체적으로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는 못하지만 학교랑 선생님들이 이 데이터를 좀 유익하게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지난달에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오. 구글 클래스룸 데이터를 네. 선생님들이 스스로 분석해 보실 수 있게 아. 네, 지난달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과학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많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소스들은 이미 네. 공개가 돼 있는데 이거를 딱 알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자, 이거 관련해서 사전 질문 남겨주신 분이 또 있어요. 지금부터는 치킨 쿠폰 보내드릴 사전 질문 당첨자분들의 질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이창민 님이 교사라는 직종은 AI가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특성, 요구 등을 보다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학교에 들어서면 보다 학생 중심의 학생 개개인의 기호와 수준 등을 고려해서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데요. AI가 갖지 못하는 그 사람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AI는 갖지 못하는 사람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이점. 네. 어떻게 이 AI 시대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에 참 적합하신 게 원래 네. 또 교사셨죠. 맞아요. 선생님이셨죠. 은정님이 원래 네. 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음. 퇴직을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가셨다가 네. 구글로 가셨으니까 또 교사라는 이제- 직종이 AI가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살짝 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이렇게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 될지 모르고 그만뒀습니다. 아, 아, 그랬고요. 후회하시나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여러분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그런데 그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은 피드백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연님이 방송을 쫙 하시는데 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걸 보고 있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지금 구독자님들이 지루해하셔 아니면 지금 구독자님들 막 댓글이 엄청 올라오니까 지금 현재 재밌어 하고 즉각적인 이런 피드백은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송 전체적으로 보고 주연님 방송이 너무 재밌다 아니면은 우리 주연님 방송에 도움을 드리려면은 이런 점들을 내가 댓글로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총체적인 피드백은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더 심도 깊게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자연어 처리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전체 네. 맥락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은 아직 AI가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인 그렇죠. 것 그래서 같아요. 선생님 여기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도
뭔가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주는 피드백은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학생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장기적인 조언은 선생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은 선생님들만 할 수 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럼요. 네. 우리 또 다음 질문 독실님이 하나 또 요걸로요? 해주시죠. 요걸로 해주시죠. 요 질문이요. 사전 질문이에요. 네. 신상현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중요한 네. 질문으로 그냥 할게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를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혹시 좀 정리돼서 조금 더 우리 아까 이제 못하신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이거만큼은 알고 갈 수 있게 설명해 머신러닝, 주실 수 있을까요? 딥러닝, 인공지능. 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인공지능이 제일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인데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막 기계가 공부하고 복잡하게 사고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냥 전체적인 게 인공지능이고 그다음 그 안에 뭐 규칙 기반으로 하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기술이 있는데 기계에게 공부를 시키는 네. 그 분야가 딱 머신러닝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기계한테 공부를 시키는 수많은 그런 방법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손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층층층층층층 연산을 여러 층 하는 이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기계에게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딥러닝인 거. 스스로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이라기보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딥러닝. 네, 그렇죠. 그러면 딥러닝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 어떤 AI가 엄마 손 파일을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그 외국에서는 엄마 손 파일을 되게 핸드 파일. 공포스럽게 여긴대요. 마더 핸즈 그렇죠. 파일인데요. 왜 후드 파일은 후드가 들어가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딸기 파일은 딸기가 들어가 있는데 엄마 손 파일 근데 사실 이게 마더스 테이스트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손맛의 파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돼서 맥락을 충분하게 준다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하이하이님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가 연결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네. 이야기 나왔던. 네, 아까 질문하고 약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독실님께서 네, 네. 얘기해주신 그래서 뉴럴링크라고 그 여러분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뇌 임플란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인지할 수 있는 칩을 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신호가 끊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에서 신호가 끊겨가지고 네.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신호를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보내줄 수 있거든요. 하반신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 동기화돼서 사람의 생각을 돕고 또 장애인들의 몸이 불편하신 부분들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덧붙여서 왜냐면 구글의 부장님이시니까 네. 본사 부장님이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론 이 사람 머스크요. 질문 좋구만. 일론 머스크는요. 저희 같은 네. 그 최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이 정말 스타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앞서 투자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십니다. 패스파인더 같은 분이네요. 그럼요. 관심이 개척해주고. 있어야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스타 파워가 필요하겠네요. 인플루언서 파워 같은 게.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할 하는 게 주연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입니다. 딸기랑 청포도님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발전의 끝, 목표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발전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 이외에 왜 필요한지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 이 질문 너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구글에서는 그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윤리적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개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 규정을 어긋나게 개발 방향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 아예 사내 규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규정들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종 목적지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인 거죠. 아, 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위험하게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개발자들 간의 윤리적인 규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만 바라보고 네. 기술을 함부로 발전시켜 가면은 그게 결국 사람에게 독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적은 저희가 스스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윤리성을 통제하고 네. 그걸 통해서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같은 기술 회사들의 목적입니다. 와, 너무 정말 좋은 좋으면서 말씀. 또 이런 생각도 살짝 네. 들긴 합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미 하고 있겠지만 그 생각이 드는 게, 그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 어떤 서구 매뉴얼이라는 백인들을 게 말하는 또 하는 필요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네. 부분들이 같이 좀 정교하게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마 사실- 네, 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주연님이나 독실님 같이 이렇게 대중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는 인공지능을 또 그 배우시는 분들의 그 교육 과정에도 아마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지 그럴 것 않을까 같아요.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영님의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예전에 있던 데이터를 분석, 학습하는 것을 통해 학습된 내용 속에 있는 질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매뉴얼로 대응하는 느낌이 강했다. 과거에는. 전에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분석해서 비슷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다음 미래에는 이전에 학습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존재하지 않던 여자친구를 만들어낸다니까 이런 식으로요. 화가, 뭐 작곡가 이런. 그렇죠. 아예 완전한 창작 혹은 이미 있나요? 이런 창작 로봇이 있다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네.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공지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예측이나 분류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정확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딥러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창작도 가능하다. 네, 다만 돈이 많이 들죠. 그렇군요. 그런 한계가 있군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해봤는데요.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미리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업계 관련 질문 말고 사전 질문 받아서 당첨된 분들 5분께는 저희가 BHC 후라이드 치킨과 콜라 세트 쿠폰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28일 수요일에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한번 공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 선물 받을 기회를 잡지 못하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퀴즈가 나갈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 특별 선물 여러분께 안겨드릴 퀴즈 바로 진행할 건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기 없이 바로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한 토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네. 바로 몇 월? 4월. 그죠. 4월이 과학의 달이고 과학의 날이 간에 또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마지막 퀴즈는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대중적 확산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그 과학의 날. 과연 언제일까요? 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을 올려주세요. 과학의 날은 언제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네, 여기까지. 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라이브의 로고에도 사실 대놓고 적혀 있긴 한데요. 정답은 바로 4월 21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저를 비롯한 출연진 분들의 사인, 애정어린 친필 메모가 들어있는 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퀴즈 이벤트를 비롯한 실시간 댓글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28일에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당첨 여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첨자 분들은 제가 그 공지 내용에 써드릴 건데 함께 안내된 구글 폼에다가 여러분의 정보를 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덧 방송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북토크가 별로 2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끝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라운지 S에 이어서 주연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또 절친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절친이 그런데- 더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가는 것들이 이제 합이 잘 맞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송을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많은 저와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달달한 노래 한 곡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너무 좋은데. 네, 신인 가수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분명히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우리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신인 서태지 같은 분입니다. 신인 BTS 같은 분이에요. 직접 네. 작사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주연님 네. 어떤 분인지 이 네. 초특급 신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니, 우선은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 노래고요. 주연의 시작의 시작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불렀고요. 제가 지난 19일에 음원을 냈습니다. 요게 제가 또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가사를 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와 꿈들, 아까 전에 또 정말 따뜻한 꿈을 또 꾸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늘 또 인공지능 업계로 진출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그 꿈들을 소중하게 알아주고 또 지금부터 딱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사를 지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어려움보다는 여러분의 꿈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의 시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421IVE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한 소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라이브 원래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리버브 좀 주세요, 감독님. 리버브 들어가나요? 네. 이제는 알아 밤새 삼켜내던 너의 어둠까지. 저 지금 너무 긴장돼서 못 부르겠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노래를 듣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들었는데 빠져들었어요. 목소리도 정말 예쁘고 가사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면 한 25%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노래를 통해서 응원을 받으시고 크고 작은 도전들을 피워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의 과학산책 라이브 북토크 쇼가 이렇게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달 이벤트는 아직 끝이 아니고요. 리디북스와 함께하는 4월 과학의 달 과학도서 읽기 캠페인이 남아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거 많이 드립니다. 421분께 소정의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4월엔 과학도서, 과학의 달 독서 읽기 캠페인 자세한 내용은 현재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채널 하단 링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라이브를 시작할 때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정말 한일 얘기가 무궁무진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요.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이미 좀 초과했죠. 지금 이미 끝났어야 됐는데 네,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는 사실 저쪽에다가 좀 더 해도 되나요? 맞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은정님 답변까지 다 들어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네. 주연님 소감도 좀 듣고 싶고 우리 함께 해주신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은정님. 네.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님하고 유명한 방송인님하고 이제 같이 한 게 처음인데요. 그래서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 두 분께서 잘 리딩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참여하신 구독자님들도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계기가 있으면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그 은정님이 뜻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인공지능 기술 이야기만 하면 사실 되게 차갑고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정말 인공지능 이 기술을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경험을 또 어떻게 바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뜻깊었습니다. 네. 독실님 어땠나요? 거기다가 저도 그 정말 전문가 은정님이 네. 오셔가지고 이제 또 교수로 오신 게 아니라 이번엔 또 구글의 부장님은 오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저도 이제 과학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IT를 네.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내부 사정이 살짝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되게 냉정하면서도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구글 본사가 낫고 구글 본사보다는 또 다른 곳을 이직을 준비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많은 배움을 좀 네.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제 채널에 은정님이랑 독실님 모시고 구글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오늘 저 약속을 구글- 받아냈어요. 구글 코리아 직원분들은 좀 못 들어오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구글 직원 떼고 보세요 이런 네, 다른 식으로 제가 분들만. 네. 지금 송 부장님 팬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또 나와달라고 계속 하시네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같이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은 누군가에게는 조선 말기 쇄국 정책의 대상이었던 서양 문물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의 파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인공지능의 파도는 우리들의 발을 적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파도는 아마 크기가 점점 더 커져서 크나큰 해일처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꿀 텐데요.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눈앞에 다가온 인공지능의 파도를 멀리하느냐, 인공지능 파도를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상상력과 생각의 크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라는 요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거친 파도일지도 혹은 잔잔한 물살일지도 모르는 인공지능의 파도 위에서 우리가 신나게 놀아볼 수 있는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송은정 부장님과 함께한 라이브 북토크쇼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학습 콘텐츠 중 하나인 널 향한 주기율표입니다. 그냥 외우면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한 주기율표를 랩으로 랩으로 쉽게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사이언스 널 향한 주기율표 들어볼 텐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송은정 부장님 그리고 지난 방송에 이어서 같이 재밌게 이야기 나눠주신 독실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